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대형 쇼핑몰, 통신사의 정보 유출 뉴스. 아마 여러분도 내 정보는 이미 다 털렸겠지라며 반쯤 포기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유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데이터가 지금 가장 강력한 기술인 AI를 만나 범죄자들의 손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이 그물을 던져놓고 아무나 걸리길 기다리는 낚시였다면 지금은 유출된 여러분의 쇼핑 내역, 가족관계, 심지어 목소리까지 AI가 완벽하게 학습해서 오직 당신 한 사람만을 노리고 들어오는 정밀 타격 범죄로 진화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조심하면 안 속겠지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술로 무장한 그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 준비를 이미 마쳤으니까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지능적인 4가지 신종수법, 그리고 확실한 대처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가장 충격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수법입니다. 바로 AI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피싱입니다. 예전에는 사기꾼들이 자녀를 사칭할 때 문자로만 접근했습니다. 엄마, 나 폰 고장났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고작이었죠.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다르니까 들통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기범들은 직접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아들, 딸의 목소리가 똑같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기술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이나 자녀분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카톡 같은 곳에 짧게라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면, 혹은 모르는 전화를 받아서 네, 여보세요 하고 몇 마디 나눈 적이 있다면 사기범들은 그 짧은 목소리 샘플을 수집합니다. 단 30초 분량의 목소리만 있어도 AI는 그 사람의 목소리 톤, 억양, 감정선까지 완벽하게 복제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묘사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받았더니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 지금 사고 쳤는데 합의를 못하면 감옥 간대. 내 폰은 압수당해서 친구 폰으로 건 거야. 라며 흐느낍니다. 이때 사기범들은 아주 영악합니다.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주변 소음을 시끄럽게 넣거나 울먹이는 소리를 섞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라고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얼마나 무서우면 저렇게 떨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역이용하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영상통화까지 조작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합성해서 보여줍니다. 영상 속 내 딸이 울고 있는데 입모양이 살짝 어색하거나 화질이 좀 안 좋아도 당황한 부모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전화를 끊는 용기입니다. 사기범들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전화를 못 끊게 계속 말을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분의 원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세요. 열의 9은 자녀분이 아주 평온하게 전화를 받을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하고 말이죠. 그 확인 전화 한 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피해 건수가 가장 많은 일명기관 사칭형 수법입니다. 과거에는 대뜸 검찰이라며 전화가 왔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빌드업 과정을 거칩니다. 시작은 아주 평범한 배송 안내 전화입니다. 여러분께 전화가 옵니다. 아주 친절한 목소리의 배송기사입니다. 고객님, AB카드 본인 수령하셔야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댁에 계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으니 저 신청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겠죠. 이때부터 사기꾼들의 연기가 시작됩니다. 배송기사는 당황한 척하며 연기를 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발급돼서 배송 중인데. 이거 이상하네요. 요즘 명의도용 사건이 많다더니 고객님 정보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카드사 사고접수팀에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배송기사나 상담원이 먼저 등장하니까 여러분은 경계심을 풀고 고마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가짜 상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 자금 세탁에 쓰였습니다. 지금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이어서 가짜 검사가 등장합니다. 아주 권위적이고 딱딱한 말투로 여러분을 압박합니다.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을 국가가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보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거기 들어가서 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치면 정말로 내 이름이 적힌 구속영장과 사건 공문이 화면에 뜹니다. 물론 다 가짜 사이트고 조작한 문서지만 일반인 눈에는 너무나 진짜 같아 보입니다. 여기서 명확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그 어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전화로 범죄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안전계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여러분에게 돈을 이체하라고 하거나 현금을 뽑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진짜 경찰이라면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댁으로 등기 우편을 보내거나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수사 중이다, 돈을 보내라 이 두 마디가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끊으십시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사진첩에 신분증, 운전면허증, 혹은 보안카드나 통장 사본을 찍어서 보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급할 때 쓰려고 찍어뒀지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당장 지우셔야 합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여러분을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스미싱 문자와 결합됐을 때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요즘 문자를 보면 모바일 청첩장, 건강검진 결과 통보, 택배 주소지 오류 수정,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라며 링크를 누르게 유도합니다. 이 링크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성 앱이 깔립니다. 이 앱이 깔리는 순간 여러분의 폰은 좀비폰이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기꾼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기범들은 원격 조종으로 여러분의 폰 갤러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진과 통장 사진을 몰래 빼갑니다. 이 신분증 사진으로 무엇을 하느냐?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새로 개통하고 그 폰으로 각종 은행 대출을 실행하고 예금을 해지해서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새 빚이 수억 원 생기는 겁니다. 더 무서운 기능은 전화 가로채기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해서 확인차 경찰이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이 악성 앱이 그 발신 번호를 인식해서 사기꾼에게 연결해버립니다. 여러분은 112를 눌렀지만 전화를 받는 건 경찰을 연기하는 사기꾼인 거죠. 그러니 경찰에 확인해봤는데 맞다더라 하며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갤러리를 확인해보세요. 신분증, 여권, 보안카드, 통장 비밀번호 적어둔 메모 사진이 있다면 지금 즉시 완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편리함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근 자영업자분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주 악질적인 통장 협박 수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10만 원이나 20만 원 소액이 입금됩니다. 이게 뭐지? 누가 잘못 보냈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잠시 후 은행에서 문자가 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계좌로 신고되어 모든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일까요? 사기범들이 여러분의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훔친 돈이나 자신들의 돈을 일부러 입금하고 본인들이 직접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은행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카드를 쓸 수도 돈을 뺄 수도 자동이체를 할 수도 없는 멘붕 상태가 됩니다. 이때 사기범에게 연락이 옵니다. 당신 계좌 묶여서 불편하지? 신고 취소해 줄 테니까 합의금으로 300만 원 보내.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내 계좌를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내는 신종 수법입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돈을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호구 잡혔다 생각하고 더 큰 돈을 요구합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거래은행에 가셔서 이해 제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이스피싱범이 아니라 억울하게 입금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소명하고 사기범이 입금한 돈만 은행을 통해 되돌려주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보내거나 연락하지 마십시오. 최신 신종 피싱 수법,
정말 치밀하죠?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범죄 기술이 아무리 복잡해도 막아내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원칙 3가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가족 암호를 만드십시오. AI는 목소리는 훔쳐도 가족만의 기억은 훔칠 수 없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어제 저녁 뭐 먹었지? 이 사소한 질문 하나가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대답 못하고 머뭇거리면 100% 가짜입니다. 둘째, 내 눈보다 탐지기를 믿으십시오. 지금 바로 경찰청 공식 앱 시티즌 코난을 설치하세요. 내 폰에 숨은 악성 앱, 육안으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이 앱이 여러분 대신 단 1분 만에 찾아내 박멸해 줄 겁니다. 이번 주말 부모님 폰에도 꼭 깔아드리세요. 셋째, 전화로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으십시오. 대출 수수료, 계좌 보호 합의금. 이유 불문하고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공공기관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바보같이 당했다는 자책입니다. 아닙니다. 작정하고 덤비는 AI 기술 앞에서는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딱 한마디만 건네주세요. 우리 암호 하나 정하자. 이 짧은 대화가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가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